박수현의 이슈 픽업 문 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주 초반부터 또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 또 연출이 되죠. 이런 가운데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또 숱하게 쏟아져지는 요즘인 듯합니다.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지더라고요. 왜 최근 G7 회의에서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만약에 보복 감산에 나서게 된다면 그야말로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JP모건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다양한 제재 속에서도 에너지로 인한 수입이 아주 짭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복 감산을 시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브렌트유 값이 한 $110 언저리에 맴돌고 있는데 만약에 300만 배럴 하루에 이 양을 줄이게 된다면 $190까지 치솟을 수 있고 만약에 500만 달러를 감산을 하게 된다면 배럴당 $380까지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밤 지난 주말 사이 유가가 또 이렇게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겠지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영화 빅쇼트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혼란은 절반밖에 안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금융위기 때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짐 사태를 예견하고 공매도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었던 그 실존하는 인물을 주인공화해서 빅쇼트란 영화가 제작이 된 건데요. 그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 상반기에 지수가 많이 다운된 것은 그동안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풀려졌던 어떤 주식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었고 다음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기업 가치의 조정으로 인한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혼란은 절반밖에 안 지났다. 아직 절반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또 우려를 샀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일정들이 참 많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예정돼 있는데 일정 한번 챙겨보시죠. 일단 오늘 밤은 미국은 휴장에 들어갑니다. 6일에 FOMC 회의 공개가 되고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날 5일이 빠졌네요. 우리 국내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 거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6%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하는 금통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챙겨봐야 되겠죠. 7일에는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 또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또 봐야죠.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흘러나오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 이번 주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치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표로 보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 잇따라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섭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 이것 때문에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해서 전망 수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이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좀 보수적인 전망 가운데 하나를 좀 따와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자료였는데요. 2분기에 삼성전자가 매출액 기준으로 74조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13조 2천억 원대를 기록할 거다. 이전에 불과 얼마 전에 내놨었던 전망치보다 많이 하향 조정한 수치를 내놨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영업이익의 경우는 14조 위를 내다보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나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뚜껑을 열었을 때 더 낮다든지 혹은 여기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볼까요? 증시 반등은 대체 언제쯤 찾아오게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얘기들만 들리고 좋은 얘기들로 눈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또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거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코스피 2000포인트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기는 한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2050포인트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내놓고 있더라고요.
공포가 엄습할 때 언제든지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3분기까지는 명확한 반등 시점을 찾기는 어렵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할까요?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재정비해야 될지 잠시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 시장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좀 좋을 때 모셨어야 됐는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아서 이걸 또 네.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걸까요? 왜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한 이후에 금융위에서 증시 변동성 완화책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좀 내놨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하나도 먹히지를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장 어떤 판단하고 오셨습니까? 사실 그것도 물론 이제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신용 많이 쓰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그 급한 매물을 안 내놔도 되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분들 그렇고 저도 그런데요. 일단 좀 공매도 금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공매도 비중이 너무 많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지금도 공매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하다 이런 거보다도 좀 한시적으로라도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도 공매도 금지를 해서 증시가 어쨌든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실제. 그리고 작년 5월부터 다시 이제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2달 후죠. 2달 후부터 7월부터 물론 이제 꼭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지만 국내 증시가 유독 좀 약했던 경험도 있어서 좀 공매도 금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하락의 이유는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원인은 사실 물가입니다. 이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계속 전쟁까지 이어지고 또 국제유가 올라가고 또 중국의 셧다운까지 이어지고 이제는 뭐죠? 물가도 물가인데 거기서 파생돼서 이제 소비가 줄어서 경기 침체 갈 것 같다.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미국 같은 경우도 증시는 올랐지만 경기 침체를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경기가 당연히 침체로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고점 대비 30%나 빠졌는데도 이게 싸다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이거 싼 거 맞나? 이 정도는 분명히 싸긴 싸죠. PBR이나 PER 기준으로 역대급 저평가 맞는데 이익이 줄어들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싼 거 맞나? 어디까지 이익이 감익하지? 아직 이익 전망치가 본격적으로 하향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차적인 기업 이익 감익에 대한 또 두려움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긴 하지만 지금 시스템 위기만 아니라면 좀 하락은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지금 보통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빠지는 그런 이제 하락률을 보통 한 30% 정도까지 하락을 하더라고요. 미국 S&P 500이 한 29%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우리는 30%. 네, 그러니까 반영은 했죠. 그러니까 침체까지는 반영은 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두려워하는 건 침체를 넘어서 이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는 거 아니냐. 부채 위기가 터지고 옛날처럼 이런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위기만 아니라면 지금 분명히 주가는 좀 과매도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앞으로 걱정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긴 한데 그래도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 주셨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런 조치가 좀 취해진다면 추가 하락을 제한시키는데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힘은 보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우리 영향력 있는 우리 염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지 좀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다수의 또 바람이기도 한 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또 금융당국이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거나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또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 좀 부진할 거다라고 내다보기도 했고 또 인텔은 공장 짓겠다던 것을 또 이렇게 수정하면서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내놓았고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되고 이렇다 보니까
아, 진짜 안 좋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반도체도 안 좋다고 한 지는 뭐 작년부터니까 1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뭐 이게 지겨운 이슈죠. 사실 뭐 반도체 안 좋은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삼성전자만 해도 1년 반이 빠졌으니까 지금 주가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충격적이었던 건 마이크론 CEO가 보통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네. 낙관론을 많이 펼치는 그 CEO인데 이번엔 보수적으로 바꿨어요. 톤을 완전히 바꿨고 수요도나 또 재고 조정도 언급을 했고 이런 이슈 때문에 하반기 실적 추정치를 낮춰버렸고 네. 반토막 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제시를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공급 조절하겠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악재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 내년 공급은 줄이겠다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엔 수요가 지금처럼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공급은 줄어들어요. 네. 공급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은 리바운딩 할 가능성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수요가 지금 아직 안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안 좋아질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이게 뭐 언제까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뭐 짧게는 올해 연말, 좀 많게는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수요가 네.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빠졌고 또 공급 조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사이클이 이렇게 큰 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폭이 얕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미 예전에 그 진폭이 컸을 때 그때 저점 수준까지 거의 내려와 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워낙 공포감이 좀 심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반도체가 좋습니다. 뭐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없죠. 없지만 안 좋은 것들도 우리가 모르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좀 보시면 되냐면 악재만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호재가 뭐가 있을까 바뀔 만한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좀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스마트폰 네. 그 판매 데이터가 좀 이제 역성장을 계속 했잖아요. 요것만 좀 돌아서주면 돼요. 지금 5월부터 약간 뭔가 변화의 조짐은 좀 보였더라고요. 역성장 폭이 좀 축소됐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플러스 성장해주면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양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가 좀 살아나면 스마트폰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스마트폰이 살아나야 IT 산업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첫 출발점이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다. 요게 좀 나와준다면 그 이 반도체 주가에는 당연히 좀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기대해 보시고 그리고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뭐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 축소 얘기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뭐 아마존도 투자 줄일 거다. 뭐 심지어는 지금 애플마저도 주문 줄일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반대로 중국은 줄이진 않고 있거든요. 중국은 오히려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좀 데이터 변화를 좀 주목하자.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역성장 폭이 조금 줄었다. 5월에는 네. 뭐 그러했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 폭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은 그 정도의 그 정도는 숫자일까요? 아니고 이제 조금씩은 전환이 네. 될 것 같고 작년 내내 사실 중국 스마트폰 안 좋았어요. 작년. 근데 올해 그 삼성전자가 작년 말하고 올 연초에 좀 한번 좋았던 게 이유가 뭐냐면 그때 반도체 기업들 한번 뭐 겨울이 온다 그래서 폭락했다 네, 하면 다시 맞아요. 8만전자 갔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올해는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을 탈출한다. 이게 대부분의 증권사의 전망이었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는데 변수가 생겨버렸죠. 갑자기 중국 상해시가 셧다운 되질 않나, 전쟁이 나질 않나. 네, 네. 이래서 이게 연기됐는데 그러나 영원한 역성장은 없습니다. 사이클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도 좀 스마트폰 돌릴 수 있고 또 중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지금 수요 창출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경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한두 달 정도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모멘텀은 없지만 주가 좀 부진하더라도 그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기다리면서 네. 좀 천천히 대응하자는 좀 전략입니다.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냥 대놓고 언젠가 놀라 이 말씀은 못하지만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냐. 악재 우리 다 알고 있고 지금 가격도 많이 다운되지 않았느냐.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1분기까지 그럼 2분기 이후로라도 뭐 시장은 분명히 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싶은데 이게 말로 튀어나오면 너무 또 주가는 또 먼저 선반영하니까요. 내년 2분기 좋아지면 네. 사실 올해 가을부터 주가 올라가죠. 그래서 빨리 좀 그렇게 기회가 왔으면 멀진 않은 것 좋겠어요. 같은데 네. 좀 아무튼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예.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네. 실적이 이번에 다운될 거고
뭐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제 우리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놓고 좀 이사님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풀어주세요. 네. 그거 다 아는데 오늘 물론 지금 현재는 1% 넘는 반등을 또 삼전, 하이닉스 다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장 초반에는 또 신저가를 찍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와 이렇게 떨어져도 또 떨어질 게 남았나라는 그런 우려감 또 원성들이 개인 투자자들 입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주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TSMC 이제 제칠 뭔가 나온다. 네. 세계 최초 3나노 양산 요거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은 물론 뭐 메모리가 지금 나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안 좋아지겠죠. 그걸 이제 선반영해가지고 주가 이제 빠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그동안 기대한 게 많았는데 그동안 보면 성과가 난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실망을 했고 외국인도 떠나가 버렸죠. 거기다가 네. 또 결정적인 게 이 M&A라든가 또 자사주 매입 같은 걸 많은 주주분들이 되게 원하는데 아무런 액션도 지금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을 120조나 쌓아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 액션이 없어요. 아마 이건 외국계 주주들도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M&A나 뭐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라. 네, 이런 걸 네. 원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주가는 악재가 계속 노출되면서 빠지고, 또 최근에 빠진 거는 삼성전자가 뭐 잘못했다 이거보다도 반도체 경기가 좀 워낙 안 좋은데 그동안 비메모리는 좋았잖아요. 비메모리마저도 지금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폭락하고 TSMC마저 폭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제 다 팔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외국계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삼성전자는 미리 빠졌는데도 뭐 삼성전자 또 국내 대표주고 메모리 1등이잖아요. 그냥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도 거기에 한몫을 했겠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외국인 매매 현황을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안에 CFD 계좌가 들어가 있어요. 아, 요즘에 예, CFD라는 차이, 예. 용어를 진짜 많이 듣게 되는 것 근데 같아요. 그게 비중이 이렇게 적은 네.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개인이거든요. 국내 개인인데 실제 매매는 외국인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매를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국내 개인을 가장한 건지.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예, 특히 아마 물론 삼성전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도 코스닥은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끝나고 네. 나서 봤더니 외국인이 팔았는데 실제로는 CFD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장이 안 좋으니까 반대 매매가 나와요.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수급이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빠진 게 물론 펀더멘털 악재도 있지만 펀더멘털 뭐 악재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수급적인 이슈가 좀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진폭을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3나노 GAA 방식의 파운드리 양산을 지난주부터 했다고 네. 발표를 했는데 물론 네. 좋죠. 먼저 했다는 건 좋지만 고객사가 중국 회사다 보니까 시장은 좀 폄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빅테크 기업을 좀 그 수주를 해야지 중국 회사에서 뭐 하냐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GAA 기술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빅테크 회사들도 모험을 걸지는 않죠. 근데 퀄컴하고 수주 얘기는 좀 기사로 보니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수주는 아마 이제 중국 회사부터 수율이 좀 나와주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의 GAA 방식이 TSMC보다는 이거 성공을 해주면 네. 그 소비 효율, 그러니까 전력 소모도 45%나 감소하고 그다음 성능도 25%나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면은 분명히 빅테크도 쓸 겁니다. 근데 그 검증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미 다 실망했는데 매일 그냥 삼성전자 욕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실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투자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게 조금이라도 좋아질 건덕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가 될지 그런 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셔가지고 지금 반도체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의 반도체 기업 두 덩어리가 큼직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업황을 또 반드시 봐야 시장을 또 가늠할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덩치 큰 것들이 또 2차 전지 관련주, 네. 물론 코스피 상단에도 놓여 있습니다만 반도체 2차 전지를 봐야 우리 시장의 길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분석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반도체와 2차 전지 굳이 두 개 놓고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매력 있다고 보세요? 저는 반도체가 더 매력이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아니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성장성은 당연히 2차 전지가 더 좋은데 네네.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그동안 한 2년 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양극재 기업들은 불과 지난주는 빠졌지만 지난주 전만 해도 그 급락장에서도 계속 올라갔어요.
LNF는 막 신고가 내고. 맞아요. 네. 그만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커요. 지금 2년 동안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아까 제가 반도체 설명드리면서 워낙 빠졌는데 조그만 트리거가 생긴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근데 올라간 기업은 반대예요. 좋은 걸 다 알아요. 뭐 전기차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성장하고 양극재 네, 돈 네. 잘 벌고. 근데 거기서 조그만 하나만, 생채기만 흠집. 나도 네. 부러져 버려요. 지난주에 그 생채기가 나버렸잖아요. 그게 LG엔솔의 LG엔솔. 투자 지원이요. 사실 LG엔솔이 이번에 그 투자를 줄인 게 아니고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분명히 봐야 되고 재검토예요. 재검토. 그러니까 다 포함돼요. 투자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재검토해서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재검토해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재검토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 부담 때문에 아 이거 워낙 지금 원가가 올라가고 금융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익률이 줄 수가 있어요.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남의 돈을 조달을 했는데 이자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을 많이 못 벌면 이익률이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소보다는 속도 조절, 규모를 줄이거나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은 이제 놀란 거죠.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성장주인데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놀랬고 밸류에이션 비싸니까 일단 팔자. 네. 팔 빌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쏟아지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좋지만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는데 주도주가 계속 버틸 수는 없어요. 주도주도 한 번씩 조정을 받아요. 근데 그게 약간의 빌미가 됐던 것 같고 사실 LG엔솔 전체 그 앞으로의 증산 스케줄로 보면 이번 애리조나주는 비중이 얼마 안 된대요. 사실은 취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장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투자 재검토가 다른 회사도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막연한 공포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강세장에서는 에이 그래 무시하자. 뭐 지금 여전히 성장하는데 네. 약세장은 안 그래요. 조그만 빌미가 생기면 그게 이제 이제 공매도에 또 공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 지난 2년간의 상승 부담, 이거에다가 LG엔솔의 인플레 부담, 요 세 가지가 겹쳐서 주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이슈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분간 2차 전지 소재 쪽은 주가 좀 조정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완성팩을 만드는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실적이 좀 견조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 실적은 되게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3사 중에.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한번 다 살펴봤는데 네. 삼성 SDI만이 그래도 좀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40%나 증가할 것 같고 그 이유가 리비안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지금 이제 이번에 공급한 게 있었는데 리비안 생산량이 좀 증가하면서 네. 이제 이번에 그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거기다 단가까지 올렸대요. 한 10%.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고 또 BMW에도 공급하는 원통형 배터리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해서 삼성 SDI도 좋은데 근데 문제는 삼성 SDI도 같은 이제 2차 전지 밸류에 있다 보니까 LG엔솔의 이런 거에 그냥 같이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예, 네, 묶여서 네. 그냥 같이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 펀더멘탈로 보면 실적만 봐서는 삼성 SDI가 3사 중에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LG엔솔은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아마 추정치를 하회할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역성장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2분기에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합의금 받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년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재확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넣으면 이익은 급감하겠죠. 그래서 일회성 작년의 이익 때문에 올해 좀 역기조 효과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극 이런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게 워낙 올라갔는데 네. 이런 비용 정가를 좀 많이 못했대요 LG엔솔이. 그래서 실적은 LG엔솔은 좀 이번 2분기 기대하기 어렵고 SK 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배터리는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에 흑자전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배터리 쪽은 실적 기대할 게 없는데 정유가 워낙 실적이 좋아가지고 실적은 전체로는 좋아요. 좋은데 정유를 사업 빼고 부분에. 얘기하면 네네. 일단 배터리 쪽은 아직은 크게 뭐 실적 개선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나뉘어서 또 이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총평 내려주십시오. 각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우리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둘 다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건 의심은 안 해요. 근데 전기차는 역성장은 없어요. 그냥 앞으로도 뭐 인플레가 오건 어쩌건 계속 성장합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를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소재는
너무나 오버밸류를 좀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피로감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텐데, 근데 그런 조정을 또 통해서 오버밸류가 해소되면 또 주가 합리적인 가격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섹터는 아니고 가격 부담이 좀 컸다. 그 해소 과정은 좀 필요하다. 성장은 아마 미국 시장이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미국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 시장이 지금 침투율이 한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중에 전기차가 7밖에 안 돼요. 보통 대중화를 20% 정도 갔을 때 대중화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참 멀었네요. 그러면 미국이 한 20% 가면 이제 네. 그때부터는 대중화 시작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좀 꺾여요, 주가들이. 보통 대중화될 때 네네. 미리 다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 옛날 스마트폰도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침투율이 20% 넘어갈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종목 선정 정말 잘하셔야 되고,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소재든 룸이 좀 상승 장비든 룸이 열려 예, 있다. 계속 열려 있다. 네. 그래서 단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한 몇 달 나온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 반도체는 정반대로 지금부터 당장 안 좋아져요. 한 6개월 정도.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빠지고 있는데 그 주가들이 완전 곤두박질 쳤잖아요. 대신에 성장하는데 반도체는 너무 싸졌어요 또. 선반영이 예, 있습니다. 너무 싸죠.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PER이 뭐 5배도 안 되고 삼성전자도 PER이 7배인가요? 많이 엄청 떨어졌어요. 이랬겠어요. 그래서 밸류는 저렴한 건 누구나 다 인정하실 네.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부터로는 뭐 지금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라도 계속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 다만 시계열을 길게 보셔야지 뭐 지금 사가지고 뭐 2, 3일 안에 수익 내고 이거는 네.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반도체 1년 이상 네. 보시고 투자를 계속 저는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전체 그리고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두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다음번에는 또 좋은 날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